위험합니다. 규정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하지만 경고는 무시됐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죠.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화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비명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으악! 그리고 한 달 후 그 끔찍한 사고의 여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간부 회식 자리. 술에 취한 박철민 소령의 눈에는 오직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참모 총장 딸이라서 특별 대우 받는다면서? 순간 그의 손이 지혜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회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위험한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소령님, 손을 놓으세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3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새벽 5시, 동해의 차가운 바람이 구축함 갑판을 휘몰아쳤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헬멧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오늘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전 승조원 한포 훈련 준비. 지혜의 목소리가 새벽 바다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20여 명의 승조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위치로 달려가는 발걸음 소리가 갑판에 메아리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 여자가 지랄이야. 뒤쪽에서 들려온 속삭임에 지혜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소리였거든요. 한포 앞에 선 지혜는 차례대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안전장치, 조준경, 장약 상태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7년간 쌓아온 경험이 느껴졌어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 아사, 안전거리 재확인. 승조원들의 시선이 모두 지혜에게 집중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존경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불만의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오해리 확보 완료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함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실제 한포 사격 훈련 회의가 걱정됐어요. 마음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함장실 문을 열자 김수호 전대장과 몇 명의 장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박철민 소령의 시선이 특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지의 대위. 오후 한포 사격 훈련 계획을 검토해보니 안전구역이 부족해 보이는데. 김수호 전대장의 말에 지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리 예상했던 문제였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현재 3LE로 설정되어 있는데 최소 5LE는 확보해야 합니다. 박철민 소령이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지혜는 그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늘 그랬듯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훈련 시간이 더 걸리겠네. 번거롭군. 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안전보다 시간을 우선시하는 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지혜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박철민 소령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지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가 위험한 훈련에 끼어들 필요 있어? 뒤에서 지켜보면 되잖아.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한포 다뤄본 게 몇 번이나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박철민 소령이 비웃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혜는 등을 곧게 세우며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인데? 지혜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이건 사실이었고 자신의 실력이었습니다. 정확히 수백 번입니다. 한 포로 미사일도 잡으면서 안전사고 없이 완주했고요. 박철민 소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도 계급도 경력도 다 내가 위야. 내 말이 틀렸어? 지혜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계급과 나이로 안전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혜는 복도에서 정민우 소령과 마주쳤습니다. 나이가 1살 많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였던 그는 지금 해군본부 기획참모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잠시 파견 나와 있었거든요. 지혜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혜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동기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3년간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 오빠, 박철민 소령이 또 정민우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지혜의 진짜 신분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언제나 그녀를 걱정했어요. 너 정체 밝히는 게 어때?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면 함부로 못할 텐데. 지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한명철 해군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부대에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혜의 눈동자가 빛이 났습니다. 그 속에는 3년간 쌓아온 자부심과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일반 해상 부대에서 근무한다고만 알고 계세요. 구축함에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요. 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의 고집스런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걱정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고 해? 지혜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 바다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 실력이 아니라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정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굽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의 의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소령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오후 훈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오늘따라 불안한 예감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 아버지 사진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는 작은 용기였어요. 아버지에게 떳떳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지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 그녀의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날 줄은 아직 모른 채로요. 오후 2시 지혜는 자신의 침실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받은 편지였는데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딸이 평범한 해상부대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지혜야,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편지를 다시 접으며 지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축함 근무 사실을 숨기는 것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한포 사격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지혜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한포 배치부터 안전구역, 응급의료팀 배치까지 모든 것을 3번씩 확인했어요.
오늘따라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밀려왔습니다. 대위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준호 하사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중하게 굴지 마. 해가 질 때까지 걸려. 박철민 소령이 뒤에서 다가오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여전한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첫 번째 한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지혜의 지휘하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승조원들의 움직임도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사격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지혜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사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격 준비. 지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조원들이 재빠르게 위치를 잡았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박철민 소령이 갑자기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한포 근처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령님, 위험합니다. 규정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박철민 소령은 지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약 과다로 인한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포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며 큰 소음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소령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혜를 밀쳐버렸어요. 지혜는 균형을 잃고 한포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넘어진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뜨거운 화염이 그녀의 얼굴과 목 부분을 덮쳤습니다. 으악! 지혜의 비명이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대위님! 대위님! 이준호 하사가 달려와 지혜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오른쪽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목 부분도 빨갛게 수포가 생겨서 부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의료팀, 빨리! 함정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지혜는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박철민 소령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고였어. 내가 한 게 아니야.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를 후송하기 위해서였어요. 들것에 실린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대위님! 힘내세요! 이준호 하사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승조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면서 함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철민 소령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크기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수호 전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박철민 소령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사고를 지혜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한포 결함이었어요. 갑자기 폭발이. 하지만 이준호 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소령님이 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접근하셨어요. 함정 안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박철민 소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사가 뭐 안다고 그 말을. 이준호 하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혜 대위를 존경했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다른 승조원들도 그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대위님이 몇 번 경고하셨는데도 김수호 전 대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보고서 작성하고 조사받을 준비해. 모든 증인 진술도 받겠어. 박철민 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경력에 큰 타격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한편 헬기 안에서 지혜는 의식을 잃은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지혜의 작은 목소리가 헬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젊은 장교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해요. 국군 수도병원까지는 아직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지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화상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함정에서는 사고 은폐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소령과 몇몇 간부들이 은밀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이준호 하사를 비롯한 승조원들은 진실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야. 덮으면 안 돼. 갈등의 씨앗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사고를 계기로 함정 안의 모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해군본부 참모총장실에서 한명철은 작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어요. 딸이 안전한 해상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때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우 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긴장된 모습에 한명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참모총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명철은 펜을 내려놓고 정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음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포 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민우의 말에 한명철은 별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우의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부상자는 한지의 대위입니다. 한명철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참모총장으로서의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지혜가?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한명철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딸이 위험한 구축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습니다. 얼굴과 목 부분에 심한 화상을. 한명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지위도 체면도 모두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오직 딸이 걱정되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간다. 국군 수도병원 특실에 도착한 한명철은 잠시 문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딸의 상태가 어떨지 두려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지혜의 모습을 본 순간 한명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 오른쪽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목 부분도 화상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지혜야, 내 딸.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명철은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딸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 흉터는
완전히 없앨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명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는다니 참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지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붕대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탄로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시다는 건 제 신분이 들통났다는 거네요. 지혜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성대도 다쳤기 때문이에요. 한명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왜 구축함에 있다는 걸 숨겼니? 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지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어요. 3년간 숨겨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빠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명철은 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철수 중령, 김영애 소령, 그리고 정민우 소령이 참여했어요. 딸에게 일어난 일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철민 소령의 과거 징계 기록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부하 관리 문제, 안전수칙 위반, 여군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소령까지 진급했지?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가 3년간 받아온 체계적인 차별과 견제였습니다. 승진 누락, 중요 업무 배제, 동료들의 따돌림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어요. 한명철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내 딸이 이런 걸 당하고 있었다고? 이틀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지혜와 아버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왜 신분을 숨겨야 했는지, 왜 혼자 힘으로 살고 싶었는지 털어놨어요. 한명철은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나서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성취가 아버지의 지휘 덕분이라고 여겨질 게 뻔했어요.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실력이 아니라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한명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았다는 것도, 그런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도 모두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감수할 몫이라니. 차별받고 다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냐? 한명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모총장으로서의 분노와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폭발했어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참모총장인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해군이 공정하고 올바른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야. 지혜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빠,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의 부탁도 이해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해군 전체의 문제라고. 그날 밤 한명철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박철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함정 내 차별 구조를 파악했어요.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습니다. 정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모총장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혜의 뜻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직접 나서실 겁니까? 한명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을 다치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든 조직 문화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더 이상 참모총장과 아버지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차별받고 다친 걸 그냥 넘어갈 순 없어. 한편 지혜는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입이 시작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얼굴에 붉은 흉터와 목에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제 예전의 지혜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네. 내일부터 아버지의 본격적인 조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박철민 소령과 함정의 차별 구조가 있었습니다. 2주 후, 지혜는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함정으로 복귀했습니다. 얼굴 오른쪽에 붉은 흉터가 선명했고 목소리도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김수호 전 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지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복귀할 줄은 몰랐어요. 얼굴의 흉터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한대위, 좀 더 쉬다가 와도 됐는데.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기존 업무 그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배려는 필요 없어요. 함정에 돌아온 지혜를 보는 시선들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하사가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를 존경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위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아직 어색했어요. 하지만 부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 전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박철민 소령은 지혜의 복귀 소식을 듣고 불편해했습니다. 사고 이후 함정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는 시선들도 곱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혜는 더욱 열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흉터와 변한 목소리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력을 보여줬어요. 부하들의 존경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위님을 믿어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박철민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간부들의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복귀로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그들은 지혜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후 간부 회식 자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철민이 술에 취해 지혜에게 공개적으로 도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참모 총장 딸이라서 특별 대우 받는다면서?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정함이 뭔지 궁금하네요. 박철민이 비웃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술기운으로 붉어져 있었어요. 평소 억눌려왔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함. 내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주변 간부들이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여기서 쌓아온 것들이 모두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식 자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어디에 서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박철민과 지혜의 갈등이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철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평소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지혜를 향한 불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진력! 참모 총장 딸 아니었으면 진작 쫓겨났을 거야! 지혜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런 순간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그날의 일을 기억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이 변명하듯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사고였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지혜는 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무시하신 게 사고라고요? 다른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그날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박철민의 거짓말에 동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박철민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후퇴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모 총장 딸이라고 우리를 무시하냐? 이래서 여자는? 지혜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쌓인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한 건 소령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식 자리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식 갈등에 대한 보고가 한명철 참모총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정민우가 직접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명철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한명철은 다음날 직접 함정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이 받은 모든 차별과 모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제 참모총장으로서 직접 나설 때였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함정 전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참모총장의 직접 방문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모든 간부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은 특히 초조해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처벌을 받을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운명도 함정의 미래도 달라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한명철 참모총장이 함정에 도착했습니다. 전승조원이 갑판에 정렬해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살벌한 분위기가 함정을 감쌌습니다. 박철민 소령은 다른 간부들과 함께 참모총장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젯밤 회식일이 보고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철민 소령, 따로 얘기하자. 한명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철민이 몸을 떨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봤어요. 참모총장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함장실에 들어선 한명철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당한 모든 일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 딸을 특별 대우받는다고 한 게 실수라고? 박철민이 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철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핑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졸김의 한 말이고. 한명철은 박철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참모총장으로서의 권위와 아버지로서의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있는 한 이 조직은 절대 발전할 수 없어. 박철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질책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한명철은 밖으로 나와 전체 간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딸과 눈이 마주쳤지만 한명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함정 전체를 재정비하겠어.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모총장의 직접 개입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혜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일주일간 전면적으로 조사할 거야. 그날부터 일주일간 함정에는 특별감찰팀이 들어왔습니다. 여군 차별 사례들이 줄줄이 밝혀졌어요. 승진 누락, 업무 배제, 부적절한 발언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철민을 비롯한 문제 간부들에게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함정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어요. 30년간 이어져 온 관행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원했던 변화였지만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힘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감찰이 끝난 후 지혜는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정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변화가 아닌 아래서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한명철은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지혜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로서는 여전히 걱정됐어요. 하지만 딸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니?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말할 때가 왔어요. 아버지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요. 그날 밤 지혜는 저녁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지혜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양무기체계 연구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군복 대신 연구원 가운을 입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함정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지혜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바다에 나가지는 않지만 바다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녀만의 방식으로 기여하는 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혜가 떠난 함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준호 하사는 이제 소위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지혜에게서 배운 공정함과 원칙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위님이 보여주신 용기를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지혜는 연구소에서 혁신적인 함정 운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 시스템이 전 해군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연구 성과와 함께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지혜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여성 후배의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으며 지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배님을 바다의 선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배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혜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바다에 나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바다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명철도 딸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혜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딸에게서 배웠습니다. 내가 옳았구나. 진정한 변화는 이런 거였어. 지혜의 연구실 벽에는 함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준호를 비롯한 옛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남은 얼굴이지만 지혜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다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혜는 새로운 연구 계획서를 펼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공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어요. 진정한 변화를 향한 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